어, 오늘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크게 오리엔테이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간단하게 이제 생물학 전체에 대한 개론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생물학이 되게 됩니다. 처음 이제 이 과학을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 진리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고가 엇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은 진리라기보다 인간들에 의한 약속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어떤 과학을 하든지 간에 첫 시작은 대전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마찬가지, 모든 주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문장, 그리고 이제 어, 그 앞뒤에 대한 것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문장들을 사용하지 않나? 내 말 이해가 가요? 그 말은 뭐냐면,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이미 이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것은 서로가 합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가 따지더라고, 언제 합의했냐고. 그러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지. 내 말이 이해가 가? 그리고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은 부분들은 생략이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생략된 것은 서로가 이제 전제를 했다라고 뭐지, 약속을 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꼬집어 가지고 친구에게 야, 이게 어떻게 전제가 되어 있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때는 그 사람의 심리는 뭐냐 그러면 그 친구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잖아. 난 너가 오늘 기분 나쁘니까 너하고 그냥 말다툼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 말이 이해가 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물학을 공부하며 있어 가지고 생물학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전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제가 되었냐라고 따진다라면, 나는 이 책을 공부하기 싫다가 돼버린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수긍을 해주고 수용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내 말이 이해가 갔어? 응.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때 이미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전제 하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 물리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항상 어떤 것을 얘기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전제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전제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정도가 되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꼬집고 넘어가게 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게 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하고, 중학교 때 대화를 할 때하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솔직하게 대화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와버린 것이지.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기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아침에 부모님에게 좀 잔소리를 들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친구를 괜히 긁고 넘어지는 것이지. 말 꼬투리 잡는다는 얘기지. 그 말의 꼬투리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제에 두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그걸 꼬집는 것이지. 너가 언제 얘기를 했냐는 얘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친구하고 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말은 뭐냐면 대화하기 싫다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생물학 교재와, 그리고 이제 이 생물학을 전공하는 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그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알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싸움에 임하는 자세로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항상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있고 현상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생물학은 어쨌든 대전제는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문에 제시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기본 전제가 아닌 다른 조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럴 때 뭘 해줘야 돼? 이것은 명시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 얘기는 시험관에서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인 것이지. 내 말이 이제 이해가 됐어?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생물에서 얘기다. 그러면 굳이 전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우리는 이미 대화를 시작을 할 때 대전제를 뭐로 두자고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생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응. 물론 이제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룬다 하더라도 이 시험관에 대한 내용이 생물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라면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생물학의 연구에 대한 범주가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연구는 생체 범위를 너무 벗어나게 되면 다루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생물을 하는데 화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지. 내 말이 이해가 갔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내가 생물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좌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제 책은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생에게 산수를 강의를 하는데 미분과 적분을 도용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가 아닌 것이지. 내 말이 이해가 가?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조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 애가 있으니까 4학년 이제 원래 4학년이 되면 11살이니까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걔 책을 이제 사회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본 적 없어요? 느낀 적이 없나? 한번 봐봐봐. 혹시 아니 이것도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겨우 한 7, 8년 정도 아니지 한 10년쯤 됐나? 여러분들 10년쯤 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 그 10년은 사실에 대한 것이 이미 내가 많이 잊혀져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 서점에 가시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보는 교재를 한번 봐봐봐요. 보면 이게 이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부적합한데 그들에게는 적합하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그 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모든 것이 일괄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라고 한다라면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아야 되지 않아?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동일해야지만 진리인 것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똑같은 내용인데 초등학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중학교 교재, 고등학교 교재, 그리고 대학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형식과 그리고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더란 얘기지. 이해가 갔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지. 예를 들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이 그 일반 생물학은 생물학 기본서로서 아직 이 얘기를 진행을 할 때 생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물의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습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고 글을 적는다는 얘기지. 예를 들게 되면 좌표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실제 이 좌표에 대한 것은 열린 축이잖아. 근데 생물은 열린 축을 쓸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내 세포 내에 어떤 물질의 농도는 무한히 증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생물은 이와 같은 좌표는 쓸 수 없습니다. 실제 논문에 만약에 이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 논문은 백당합니다. 거짓말이잖아. 그냥 편하게 있으면 해보자. 많이 굳어 있지 말고.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앞서가는 것이지. 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 별로 좋은 수업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얘기에 그대로 귀 기울여 주는 것이지. 그냥 지금 이 말 그 자체의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것이지. 이게 제가 그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그러면, 학원에 나와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 나는 시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수업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지. 만약에 내가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안다라면 굳이 지금부터 강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 불러가지고 문제 알려주고 답 적는 것 외우게 만들면 되지 않아? 일주일도 필요 없지 싶은데. 보통 우리 시험 문제 그래봐야 하루 분량이면 다 외워질 것 같은데, 전날 아니면 좀 그 전날 이틀 전에 불러가지고 문제 주고 답 알려주고 적는 연습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만 매이게 되면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도 단순하게 그냥 나는 시험을 위해서 저게 시험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개입되게 되면 계속 이제 앞서 나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 얘기가 끝입니다. 그대로. 알겠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알지 못한 것인데, 아, 저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지? 축에 대해서 이제 열렸단 말은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마음이 좀 다른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내가 마음이 열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선택하는 단어에 대한 것은 그냥 쉽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고가 개입이 되고 내가 사고가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열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열린 게 뭐지가 돼버린 것이지. 조금 전 상황, 불과 1, 2분 전의 상황. 그지 않아? 내 생각 하나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의 학습에 대한 능력의 차이가 생기지 않아? 아, 그게 실제 사실이야. 그리고 이제 딱 여러분들 나이 또래가 사고가 경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이 왜곡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A 친구인데 얘기를 듣고 B 친구인데 얘기를 전했는데 얘기는 바뀌어 있지 않아? 나는 그대로 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번만 걸치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오고 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원인의 주된 범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해가 가? 그게 뭐냐 그러면 듣고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듣고 내가 트랜스퍼해서 전해주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그 듣는 자도 똑같은 행위를 또 한다는 얘기지. 내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지가 알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또 친구에게 또 전해주는 것이지.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버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세상을 제대로 보고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더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지. 어, 갓 태어나 가지고 바라보는 그 아기의 어떤 시야에 대한 것은 그냥 그대로를 봅니다. 어떤 사고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서 뭐 사회에 때가 묻었다든지 나이가 들었다든지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학습인 것이죠. 경험에 의해서 부정적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학습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지. 음. 지금부터 어,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는데 내 강의장에서는 그냥 저는 뭐 다른 복선을 깔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뭐 뭔가를 뭐 빗대서 뭐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봐야겠죠. 생물은 생태학은 다 들어봤겠지? 4학년을 하더라도 3학년 교과에 대부분 생태학은 있는 것이니까 생태학의 최대의 지향점이 뭐냐? 사는 형태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생태학 어떻게 들었어? 그냥 뭐 군집 배우고 뭐 개체군 배우고 그게 생태학이야? 이것도 이제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그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이지. 그냥 책을 무작정 펴가지고 시작할 때도 1장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장부터 그지? 중간은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강의를 하고 나도 그냥 그 강의가 그 학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생물학을 다 전공을 했습니다. 생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생물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생물이 뭐지? 갑자기 답답해지지 않아? 제가 처음 이제 그 생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된 질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어요. 전공이 뭐냐라고 뭘 하시냐 그러더라고. 그 생물을 강의를 한다 얘기를 하니까 생물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생물학은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생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이제 막연해지는 것이지. 이 사람의 의도가 나와 말 장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 부정적인 어떤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사람은 전혀 대학 문턱을 안 가본 사람이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생물을 배운 적이 없는 것이지. 정말 궁금해 생물이 뭐냐라고 묻는 거지. 내가 얘기해 두고 이 사람에게 생물은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을 생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도 있고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도 영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한 거지. 그렇다고 이 생물을 그냥 단순하게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것도 뭔가 이상한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뭐냐는 거지. 죽은 것은 또 뭐고. 갑자기 이제 뭔가가 좀 막연해지기 시작을 하고 좀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이미 박사는 다 수료를 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러면 8년 동안 수업을 듣잖아요. 학부 4년, 대학원 박사 꼬박 4년. 8년을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공부를 하는 대상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뭐를 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지 않아? 마치 그 이제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이제 우리는 살아오는 과정 모든 것이 다 시험이었었고 그 시험에서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외워진 대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나마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한 것이 2000년에 처음 강의를 했었어요. 2003년까지는 제가 대학 강의도 하고 이제 이 학원 강의도 했었었는데 불과 한 십몇 년 전 그때와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고 제가 그걸 이제 최근에 느꼈어요. 왜 그럴까? 네, 그때와 지금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수업을 듣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 같이 앉아가지고 걔가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더라고. 10살짜리, 그러니까 며칠 전이니까 10살입니다. 그지? 10살짜리 애가 이제 4배 수업을 듣는데 딱 켜자마자 1.4배 수업을 딱 누르더라고. 저기 찔리고 싶은데 많이 화면 보는 사람들 1.4배 수업을 탁 누름과 동시에 얘기를 앞부분을 듣다가 자기가 안다 싶으니까 바로 다음 단어를 또 눌러버리더라고. 그 조금 듣다가 또 안다 싶으니까 또 바로 다음 단어를 또 눌러버리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요. 저는 계속 키키만 본 거죠. 그 아, 테스트를 하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뭘 하냐면 그 이전 강의를 다시 클릭을 또 해요. 근데 또 그 이전 강의를 클릭을 하는데 또 1.4배속이야. 그리고 또 대충 들어. 그 자기가 안다 싶은 말이 나오니까 또 바로
받아버리고 또 문제를 또 풀더라고. 아, 이게 현재이구나라고 한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급한 거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냥 내가 한 번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안다라고 착각해 버리는 것이지.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하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지 않아? 응. 현재의 시대가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는 것에만 우리는 적응되어 있다는 얘기지. 정작 바뀌고 난 다음에 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더란 얘기지. 그리고 이제 어, 처음에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한 번쯤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본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쫓겨오는 삶만 살아왔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깊이 생각해야 될 곳에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명확해지지 않아 버린 것이지. 즉 쉽게 얘기하게 되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대화들을 주로 이제 인터넷 대화들은 너무 저속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 대화들 속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 그 상대방을 비하해서 논리가 없는 말이다. 근데 그 말 또한 논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이제 논리란 말을 상당히 많이 내뱉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은 논리가 없다는 얘기지. 논리는 곧 기준인 것입니다. 기준. 우리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왜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냥 우리는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지. 여기 이 자체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인 것인데 근데 이걸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좌표만 보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X축은 끝없이 가는가 보다 가 돼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사고를 여기 이 범위에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뭐냐 그러면 생물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보지 않은 자에게 그냥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제일 좋겠죠.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실제 사실 그대로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를 생각하면 돼. 내가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드라마를 볼 수 없는 어떤 맹인이 있다는 얘기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드라마에 대한 상황을 말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생물학인 것입니다. 조금 감이 와? 그걸 그대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대로 얘기를 해줄 때 여기 물론 이제 내가 맹인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맹인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가지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기가 힘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책을 읽었을 때 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자가 독자에 대한 상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독자를 많이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 대신 이제 우리가 저자가 되었을 때는 배려를 하자는 것은 우리 얘기인 것이고 지금 현재 저자가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맹인에게 이 드라마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해줄 때는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다분히 노력을 해야 돼. 그지? 이 맹인도 다분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맹인이 자기의 상태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만 투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얘기를 잘 못하니까 내가 드라마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냥. 자기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자기의 이해 정도에 대한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무조건 맞춰주기만 바라는 것이지. 이가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효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지. 물질에 대한 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물질의 농도가 끝없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아니냐인 거죠. 이미 그 자체가 얘는 뭐를 할 준비가 안 되냐면 생물을 공부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지. 생물은 열린 좌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닫힌 좌표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이 범위 내에 그려져 있는 내용에 대한 건 너무 쉬워.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를 나도 볼 수 있고 너희들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해가 너무 쉬우니까 여기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쉽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쉬운 내용에 대한 것은 기억을 못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는 그리고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대상으로 관찰된 생명 현상을 연구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관찰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생물학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논하고 싶을 때는 뭘 하면 돼? 관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관찰은 싫고 논하고는 싶은 것이지. 그게 이제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것이지. 생물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은 사고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물은 그냥 관찰된 바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할 뿐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갔어? 응. 그래서 이제 생물은 너무나 쉬워요. 제 강의는 중3도 듣고 있던데. 경시대 시험을 위해서. 경시대 시험 문제가 임용만큼 어렵지. 아니지, 임용보다 더 어렵지. 그 경시대를 중3 애들 시험 칩니다. 근데 우리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그 말은 생물학은 중학교 교과과정만 제대로 이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 생물학은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처럼 어떤 뭐 미적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뭐가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영어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 독일어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 낯선 것이지. 내가 현재 독일인과 독일어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어에 필요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단어를 아는 것이 쉽다가 아니잖아. 친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지. 알겠죠?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간다는 것이지. 제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일 집에 가서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질문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할 때 그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뜻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개념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 내가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제발 이제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뜻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봐. 그럼 뜻을 개념에 대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특히 생물 전공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개념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 개념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개념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게 되면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여러분들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제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실 때 뭐라 했냐면 오늘 쌀 팔러 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집에 들어올 때 쌀을 팔고 돈을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들고 가서 쌀을 들고 오시는 거야. 아니 당신이 쌀을 팔러 가신다 하셨는데 왜 쌀을 들고 오냐는 얘기지?
경상도에서는 그래요. 이 쌀을 판다는 말이 쌀을 산다는 뜻입니다.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예전에 그게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물 교환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음. 그때는 그 돈 대신에 쌀이 돈이었는 것이지. 음. 그 쌀을 주고 다른 물건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물건을 산다는 말을 이제 이해가 가긴 가나? 물론 이거 뭐 이해시키는 건가? 아니지 않나? 그지? 내 말이 이거 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언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생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념은 생성이 되게 되고 뜻은 확장이 되게 되고 언젠가는 사장되게 되는 것이지. 그게 개념이란 거야. 그지 않아?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즉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은 이런 뜻이다. 아 그런가 보다. 이게 대화하는 방법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이 개념을 이렇게 쓰냐라고 따지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얘기지. 알겠죠? 응.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말자 알겠지? 그 사고에 대한 확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고에 대한 확장이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닫힌 좌표를 사용한다는 것이지 열린 좌표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모든 좌표에 기록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X축 변인과 Y축 변인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가 되거나 이렇게 제시가 되게 되면 이것은 X축 변인과 Y축 변인은 서로 무관하다가 되는 것이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어떤 인과가 성립될 때만 좌표를 쓰는 것이 아니죠. 내가 A 요소에 대한 것과 B 요소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A는 이만큼 가지고 있고 B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가지고 두 요소를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전에 다 수업을 했던 것들이죠. 수학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근데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느냐면 무조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지. 여기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선입견이 개입되어 가지고 자꾸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좌표를 그린 사람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가 돼버린 것이지. 조금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어쨌든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좌표를 쓰지 않습니다. 닫힌 좌표를 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특히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다가 뭔가 자신의 사고를 개입시키게 되면 분명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책에 있는 그대로를 생각을 하고 책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을 생물이라 합니다. 이때 이제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재에서는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림 1-3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책들과 통합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생명 현상은 물질 대사와 반응과 항상성, 생장과 발생,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그리고 구조적인 체계화,
이게 이제 생물에 대한 기능적인 특징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서술을 한 것이고, 이것은 생물의 구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서술을 한 것이죠. 생물학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기능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을 기능학, 생물학에서 기능학은 생리학이라 합니다. 구조에 대한 것을 다루면 구조학, 구조학을 형태학이라 합니다. 좁은 의미의 생리학은 보통 대사와 그리고 반응과 항상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생리학이 됩니다. 발생을 다루게 되면 발생학이라는 것이고, 이 반응과 항상성에 대해서 특히 이 반응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예를 들어서 감염원이라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알겠죠? 말을 잘못했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때 이때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해를 주는 감염원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반응만을 다루어서 우리는 뭐라 해? 면역이라는 것이지, 그지? 유전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면 유전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생리학의 분과가 되게 되는 것이지. 생리학과 발생학과 유전학 되겠지. 적응과 진화에 대한 것은 이것은 개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화에 대한 기본 단위체는 개체가 아니라 개체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개체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체보다 훨씬 더 큰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적응과 진화에 대한 것이고, 적응과 진화에 대한 것은 시간에 대한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대한 것, 진화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맞추어가는 것이 적응이라고 한다면, 긴 시간에 대해서 환경에 맞추어가는 것은 진화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진화학은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 되게 되는 것이, 얘는 생리학 혹은 형태학이라기보다 생리학과 형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에 대한 과목이 되는 것이지, 반면 이제 이 진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에 대한 과목이 아니라 개체군에 대한 과목이 되게 되는 것이지. 구조적인 체계화에 대한 것은 생물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세포라고 하는 단위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세포가 다른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기보다 현재 주어져 있는 문장에 대한 것을 내가 얼마만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한 번씩 생각을 해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알겠죠. 이왕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었을 때 기본반부터 듣는다는 얘기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마음에도 여유를 두고 기본부터 다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너무 이제 시험 그 자체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알겠지? 처음은 좀 기본반은 심화반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심화반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화반을 듣기 위한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세포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문장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의 세포가 곧 하나의 생물로 착각하더라고.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는 생물이 아니지. 생물의 단위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지. 근데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인데 얘는 하나의 생물인 것이지. 내 말 이해가 가? 그래서 세포 하나가 생물이 될 수 있다는 문장과 세포 하나가 무조건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장이지 않아?
내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세포가 하나의 생물로서 기본적인 최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무조건 하나의 생물이다가 아니라는 얘기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 전체에 대한 것을 다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만 이게 생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 몸의 세포는 생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몸의 세포는 생물의 구성 요소가 정답인 것이지. 이해가 됐어? 그러나 다른 생물인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생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되겠지 이제. 근데 이와 같은 이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이 되게 되는 것이지. 조직은 모여가지고 조직계가 되는 것이고, 조직계는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 기관은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기관계는 모여서 개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체제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은, 알겠지? 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그 하나의 시스템이 나라고 하는 개체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모든 개체가 이 체제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게 되면 동물은 기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동물이라 해서 기관계를 다 형성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그지? 알겠죠?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수백 번 더 얘기를 하지 싶은데, 책에 A가 있다라고 글이 나와 있으면 제발 이것만 받아들이자. A가 있다라고 하는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A만 있다라고 받아들이거나, 더 나아가서 B는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돼. 나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A가 있다라고 수업을 했는데 질문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왜 B가 없냐고 질문을 해. 나는 B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사고의 확장인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아마 스터디를 구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특히 스터디 할 때 너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제발 그런 스터디는 깨버리라, 알겠지? 스터디원들 중에 다른 선생님,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 그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같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알겠지?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인 것인데 나중에는 뭐가 돼버리냐면 내가 책에서 봤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생물은 절대 이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찰된 바 이외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은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것을 나는 보는 것이지. 이해가 됐어? 다른 사람의 사고를 기록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찰된 바를 기록한 것을 나는 본다는 얘기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근데 어쨌든 생물학도 초창기에는 이 관찰된 바가 적기 때문에 사고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초창기에 그들이 자신의 사고를 적어놨다는 얘기지. 그걸 보고 착각하지 말라고. 나도 이처럼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고가 고등학교 과정에 다 배제가 되죠. 이제 내 말이 이해가 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사고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교 과정에서는 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것 같아? 그들이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책을 보는 애들이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인 것이지, 이게 참이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내 말 이해가 갔어? 근데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해버린 것이지. 나는 그게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생물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물 학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연구를 하고 내가 관찰을 해가지고 이 관찰된 바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적어주는 것이지. 대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큰 어떤 그 책임에 대한 것을 회피하려면 대학 교과과정 이상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잖아. 이들은 이 책에다가 글을 적더라도 어떤 글을 적든지 간에 이 글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학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고 영역에 대한 것은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잘못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지 글을 적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나 중학교 교과과정이나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보는데, 예전에 70년대 76학번인가 75학번인가 그 대입 시험 문제에 사람의 염색체 개수가 몇 개냐가 나왔었어요. 몇 개가 답일 것 같아? 47개가 답이었어. 47개. 그럼 그때 그 당시에 대학에 있는 교수가 47개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것 같아? 근데 그 국가시험에서도 47개가 답이었다는 얘기지. 왜? 고등학교 교과서에 47개 나와 있었거든. 내 말이 이제 이해가 가? 근데 우리 책은 얘기가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내가 보고 있는 어떤 A책, 용월책이라 하자. 용월책에 사람의 염색체는 47개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책들은 전부 46개라고 기술되어 있어. 시험 문제가 나왔어. 몇 개가 답일 것 같아? 46개가 답입니다. 이 책에 47개라고 기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답으로 채택 안 해줍니다. 왜? 얘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좀 인식이 돼? 응. 알겠죠, 이제? 응. 그래서 이제 대학 교과 과정에서의 시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많이 힘든 것이지. 내가 여유가 된다라면 현재 출판되어 있는 모든 생물학적 서적들을 다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생리학도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한 권의 생리학 책에 분명히 5개념은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5개념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그 어떤 사실 하나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것을 내가 다 확인하고 한다라면 1년 만에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것도 문제가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장점과 단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지? 근데 최대한 내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적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아예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지. 나 또한 마찬가지 5개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도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응.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의 염색체가 왜 47개라고 기술이 되었냐면 처음 관찰될 때 47개였거든. 처음에 미국에서 30년대에 사람에 대한 핵형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해필이면 그 실험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이수성인 거야.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었는 것이죠. 그게 이제 50년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인정이 되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7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에만 생각이 있었지 학문에 대한 것은 특히 생물학은 관심이 별로 없었는 것이죠. 책을 바꿀 만한 여력이 없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책이 수십 년간 그대로 47개가 계속 기술되어 있었는 것이지. 또 예를 들게 되면 6차 교육 과정까지는 중3 교과서에 남자의 상동 염색체 쌍은 몇 쌍이었지? 22쌍이었죠. 여자의 상동 염색체 쌍은 23쌍이지. 지금은 아니잖아. 7차 교육 과정부터는 바뀌었잖아. 그래. 확인해 봐봐. 바뀌었어. 남자도 23쌍, 여자도 23쌍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책의 내용이 바뀌면 남자가 바뀌어 버렸나? 6차 교육 과정까지는 1900년대까지는 내가 22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00년대 사람이 되니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23쌍의 염색체를 가지는 거야? 뭐가 바뀐 거지? 내 생각이 바뀐 거 아니야? 이해가 가? 이때 내 생각은
진짜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 생물학을 끌어가는 사람들 생각이 바뀐 거야. 여기서도 또 오해를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 우리는 그들의 생각이 현재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 내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공부하는 어떤 자세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제대로 그 인식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이 기관계는 식물은 기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개체를 만드는 것이지. 그 식물에서 기관이라 하면 잎, 줄기, 뿌리가 되지, 그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럴 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물론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생각을 해본다 해서 생각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지 이 생각이 이론으로 반영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잎, 줄기, 뿌리지?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가 식물의 3대 기관이라 하면 잎, 줄기, 뿌리 아니야? 뭐 다들 표정이 왜 굳어 있어? 첫날인데. 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 아들 보는 것 같은데? 식물의 3대 기관, 잎, 줄기, 뿌리 아니야? 4대 기관이라고는 안 배우지 싶은데? 잎, 줄기, 뿌리, 꽃이라고 하지 않고 3대 기관이라 해서 잎, 줄기, 뿌리를 하지 않나? 맞지? 근데 너무나 우리는 그 간단한 사소한 거 하나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간과하지 않나?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이지. 어색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없는 것이잖아. 즉, 내가 하면 로망스가 되는 것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사실인데. 이건 받아들일 수 있고, 저것은 못 받아들인다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똑같이 하든지, 받아들이려면 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얘기가 다시 돌아갔어. 아까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냐라고 했었을 때 46개가 답이란 말이지. 근데 1번은 45개가 나와 있고 3번은 47개가 나와 있고 4번은 48개가 나와 있고 5번은 49개가 나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선택을 하고 그냥 당연시하게 느낀다는 얘기지. 여기다 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생물학과니까 더더군다나 다 질문을 합니다. 아, 우리 집의 철수는 우리 옆집의 철수는 클라인펠트인데 철수는 사람이 아니냐가 되버린 것이지. 그잖아. 철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옆집의 영희는 터너 증후군이야. 영희는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로 따지게 되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근데 못 받아들이지. 왜 그러면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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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답이 아니게 돼? 학교 현장에서 내가 수업을 했단 말이야. 수업을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답을 2번이 답이다라고 나는 했단 말이지. 출수가 나와서 따지는 거야. 터너 증후군은 45개고 클라인펠트는 47개인데 왜 이건 답이 안 되냐고 지금 나에게 따지고 있다는 얘기지. 뭐라고 답을 해줄래? 그냥 내가 질문에서는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냐고 물었는데 다 답이 돼야 되지. 49개도 있고 50개도 있는데. 그 봐. 이게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생물을 배웠으면 어떤 과목이라도 조금만 제대로 된 교수라면 이 그림을 한 번쯤은 그려주고 싶은데, 생물은 어떤 변이에 대해서는 전부 정규 부포곡선을 그립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루지, 그지? 이걸 이 그룹에 대한 보편성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이 그룹에 대한 특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이해가 됐어? 응. 사람의 염색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더란 얘기지. 그러나 사람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얘기를 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사전에 사람은 염색체가 45개이거나 6개이거나 7개이거나 서술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라고 서술을 해? 46개이다라고 서술하는 것이지. 되겠죠, 이제.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지만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내가 처음 볼 때는 이 얘기가 보편성에 대한 얘기인 것인지 책을 한번 봐봐. 책의 어떤 문장도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가는 거야. 어떤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고 어떤 것이 특수한 사실인 것인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식물은 잎과 줄기와 뿌리의 3대 기관이다. 그럼 왜 꽃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잎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왜 꽃이 잎이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나? 그 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얘기지. 맞지? 응. 좀 이제 오늘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쯤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때 다른 것도 이처럼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항상 일괄된 패턴의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지? 꽃은 잎과 발생 기원이 같잖아. 그지? 정단에서 이게 이제 줄기가 될 것이냐, 잎이 될 것이냐 결정이 되고, 잎이 이제 리피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면 얘는 꽃이 되는 것이고, 발현되지 않으면 잎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진화적으로 아마도 꽃은 잎으로부터 진화가 되었다가 거의 정설에 가까운 가설인 것이지. 그래서 꽃은 잎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꽃이라고 하는 기관을 따로 4대 기관으로 두지 않는 것이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전부 사람들에 대한 약속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잎과 꽃을 다르게 두고 싶다는 내 생각인 것이고, 그냥 꽃은 잎으로 두자는 것은 그들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전부 설득하기 위한 말의 논리 아닌가? 조금 감이 좀 와야 되는데. 또 예를 들게 되면 조직계는 식물은 다루는데 동물은 조직계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일부 동물학자들이 이 조직계에 대한 것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조직계, 식물의 3대 조직이 뭐지? 식물 형태학 수업 들어본 적 없어? 유조직, 후각조직, 후벽조직이라고 배우지 않았나? 그지? 그러면 식물의 3대 조직계는 뭐지? 그 첫 시간 좀 편하게 하자. 편하게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알겠지? 조직계나 조직을 우리 때는 시험 문제에서 중간고사 매일 나왔는 매번 나왔지 싶은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20년 전에 어떤 그때의 일이 식물 형태가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져 있나?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유관속 조직계. 이들은 조직계에 잎, 줄기, 뿌리는 기관, 유조직, 후각조직, 후벽조직은 조직. 되겠어? 동물의 경우에는 기본 조직이 몇 개의 조직으로 구분되게 돼? 에피더미스를 동물학을 전공하는 자들은 상피라고 보통 번역을 했고, 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표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에서도 표피란 단어를 씁니다. 알겠지? 식물도 상피란 단어를 써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습관적으로 동물에서는 보통 표피란 단어보다는 상피라고 하는 것이고, 식물에서는 상피보다는 표피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같은 단어입니다. 상피, 표피. 상피 조직과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네 개의 조직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결합 조직을 예를 들 때 연골 조직, 혈액 조직, 지방 조직, 뼈 조직 이렇게 적지 않나?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 조직과 여기에서 이 조직, 그지? 근데 이들을 전체를 다 묶어서 우리는 결합 조직이라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조직 내에 또 조직이 또 들어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직계로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지. 얘는 조직의 묶음이잖아. 연골 조직과 혈액 조직은 다른 조직이잖아. 다른 조직인데 우리는 같은 조직으로 보잖아. 이해가 됐어? 연골 조직과 혈액 조직은 연골이고 혈액이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가 결합 조직으로 같은 조직이잖아. 이해가 됐지? 즉 무슨 말이냐면 이들 조직들의 묶음을 결합 조직계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일까? 얘는 조직들의 묶음을 표피 조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직계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준 것인데 왜 것 같아? 여기에서 이와 같은 체제로 이제 나누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어떤 그 관점이 도입되느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구조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구조에 대한 단위이면서 곧 기능에 대한 단위가 될 수 있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 하나의 구조에 대한 단위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기능적인 구조 단위가 되는 것이지. 즉 막연하게 모여있는 세포 덩어리를 그냥 조직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세포 덩어리가 하나의 체계화되어 있는 기능적 구조란 얘기지. 마찬가지 여긴 얘도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체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표피 조직계는 이들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 단위인데 이 구조 단위가 하나의 기능 단위가 되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됐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이들을 묶어버리게 되면 구조에 대한 것은 묶임이 될 수 있으나 기능적인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동물학에서는 조직계에 대한 것은 도입이 못된 것이지.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개념들은 전부 다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구조 단위인 것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지. 즉 조직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조직의 모임을 조직계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누군가 그러더라고. 그 뭐지 1월 달부터 기본 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그럼 기본 언제 해야 돼?
그잖아. 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우리가 12월에 시험을 쳐야 돼. 근데 1월에 기본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험 치면서 기본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그 기본반을 들을 때는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처음 생물학을 공부할 때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알겠지?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것만 많이 안다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나중에 4월, 5월 되게 되면 혼자 전공책을 읽어야 되는데 전공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 읽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걸 판단을 못해. 혼자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기술된 것인지 여기에서 기술된 것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지식에 대한 것은 제가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물학은 이게 정말 적용이 되더라고. 어떤 학문이든 마찬가지 아는 게 힘입니다. 알겠지? 근데 때로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것은 많이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힘이 강해집니다. 어설프게 알게 되면 잘못 아는 지식은 뭐가 된다고? 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정확히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된다고? 힘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잡다하게 무조건 알기만 알면 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잡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조금 전에 했던 46을 선택하지 못하고 47을 선택한단 말이야. 왜? 나는 47도 봤다가 돼버린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됐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부터 바꾸라고. 처음에 싸울 때부터 제대로 쌌다는 얘기지. 알겠죠? 하나부터 1까지.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작은 시스템들이 모여가지고 보다 더 큰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이와 같은 또 다른 시스템이 더 큰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생물이더라. 여기서 이제 그러면 구조학을 형태학이라 한다면 형태학에 대한 요소는 세포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세포학이라 하지. 즉 이때 세포학은 구조학으로서 즉 구조적인 것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기관을 주로 다루는 것을 협의의 형태학이라 하지. 조직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조직학이라는 것이고 조직계에서 기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해부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학이나 조직학이나 해부학이나 형태학은 형태학, 구조학에 대한 각 분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리학을 전공을 하는데 구조학은 세포학을 중심으로 생리학을 기능학을 선택을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세포 생리학이 되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발생학을 하는데 구조학은 해부학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해부 발생학이 되는 것이지.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개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진화학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지? 또 하나가 이제 생물에서 다루는 것은 세포에서 처음 시작은 세포에서 개체까지를 다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 하지. 개체군이 모여가지고 군집이 됩니다. 혹은 군락이라 하기도 하고 군집과 이 군집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요소들을 함께 일컬어서 생태계라 하지. 생태계가 모여가지고 경관을 이루게 되면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생물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큰 시스템이 되게 되면 지구가 되게 되는 것이지. 여기는 전부 이제 어떤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로서의 구조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생물적 요소만을 다루자. 이게 이제 개체군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게 돼? 종이 되는 것이지. 종이 모여서 속이 되는 것이고, 과가 되는 것이고, 목이 되는 것이고, 강, 문, 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종속, 과목, 광문, 개는 뭐냐 그러면 시스템으로서의 단위는 아니란 얘기지.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결합 조직과 같이 그냥 모았는 것이지. 모았는데 체계화시킨 것이죠. 이들을 다루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분류학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분류학은 좀 시스템학으로서의 어떤 성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해가 됐어? 생물에 대해서 분류학은 단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면 생물을 그냥 체계화시키는 것. 내가 소팅한다는 얘기지. 다루기 편하게 나누는 것에부터 혹은 묶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분류학인 것입니다. 반면 이제 생태학은 시스템학인 것이지. 이들은 전부 하나의 기능적인 구조 단위인 것이지. 개체군도 하나의 기능적인 구조 단위인 것이고 군집도 하나의 어떤 실체화되어 있는 구조 단위인 것입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생물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차이가 이해가 됐나? 이것과 이것. 이들을 다루는 것이 생태학이 된다면 이들을 다루는 것이 분류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개체 범주 이상에서 긴 시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냐를 다루는 것이 뭐가 돼? 진화학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진화학이나 생태학이나 분류학은 형태학이나 혹은 생리학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지. 되겠죠, 이제. 또 다른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세포는 세포 소기관들로 구성이 되게 되면 세포 소기관은 분자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분자는 원자들로 구성이 되나 화학에서도 배웠듯이 채소 기능에 대한 단위는 원자가 아니고 뭐가 되지? 분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분자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 교재는 채소 기능 단위 이상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루지 않는 것이지. 그 원소에 대한 것은 화학에서 다루는 것이고 생물은 분자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지? 그 시간은 상관없나? 시간 상관없어? 계속하면 돼? 그러다가 이제 이 생물에 대한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지. 예전에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생물에 대한 바운더리, 범주가 되게 돼.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생물이다라고 내가 설명을 하고 이 테두리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러다가 이제 관찰 사실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어떤 존재를 관찰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아메바라고 하는 것은 발생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 그럼 얘를 생물이라 해야 될까? 생물이 아니라 해야 될까가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 것이지. 얘를 이 체제에서는 생물이라 하면 안 돼. 그러면 내 세포 하나도 하나의 생물인 거야. 나는 생물이 아니고 생물의 집합이 돼버린 것이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이제? 근데 나는 이것을 생물이라 하고 싶다는 얘기지. 알겠죠? 이것을 생물이다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테두리가 잘못되었다가 되는 것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생물에 대한 생각은 인간에 대한 생각인 것이지 이게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란 얘기지. 이게 학문적인 사실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학문적인 사실과 실제 사실에 대한 것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사실과 실제 사실은 명확히 구분이 가능해야만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이 모든 세상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잖아. 근데 말은 우리가 만든 것이잖아.
우리의 말이 그분의 말과는 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을 가지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현상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곧 그분이잖아. 그러지 않겠어? 그걸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인간의 것이지 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지. 내가 진리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누구란 얘기야. 신이란 얘기잖아. 그게 예전에 잘못된 인간의 오만 아니야? 신은 죽었단 얘기지. 내가 자연에 속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실제 사실인 것이고. 그러다가 내 의식이 높아지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니까 내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자연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더라는 얘기지. 그 신은 죽었는 것이지 이제. 즉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신이라는 얘기지. 그러지 않아? 그때부터 이제 이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하나였던 큰 이슈가 친환경적 아니야? 이게 내 의식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내가 자연에 속한 일부인 것인데 내가 자연을 막 다루다 보니까 자연들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즉 내가 순응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이 자연의 섭리를 자꾸 벗어나니까 이해가 됐어? 끌어내리자는 얘기잖아. 근데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오만 아니야? 내가 이 자연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연에 속해 있는 일부인 것이지. 그게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란 얘기지.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지.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고리타분한 선생에 대한 생각이 뭐냐 그러면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않는 것이지. 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똥꼬지 피워가지고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 그게 특히 이 선생이 되려고 한 사대가 좀 경향이 좀 강하더라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 말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대고 혹은 이 말을 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맞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게 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대로 영향을 줘버립니다. 즉 자기가 한번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대한 것은 무조건 참이 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지.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실수하고 잘못 알면 고쳐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2000년에 이 학원 강의 처음 할 때 학원에 대한 그 학원 원장님이나 그 앞에서 강의했던 선배들이 조언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상에서 한 번 얘기한 것은 주워 담지 마라 하더라고. 틀렸다 하더라도 우겨라 하더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란 얘기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인에 대한 어떤 그 잘못을 절대 용납을 안 하잖아. 그지 않아요? 그지? 나는 양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 뭔가 이 여자 사귀다가 저 여자 사귀면 그게 엄청나게 나쁜 놈이 돼버린 것이지. 지는 뭐 세 여자 네 여자 거느리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나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히 이 사고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물학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발 이런 질문들은 하지 마라 알겠지? 비경쟁적이란 단어가 맞냐? 불경쟁적이라고 한 단어가 맞냐? 무경쟁적이라고 한 단어가 맞냐? 이건 초등학생들 질문인 것이지.
대학 교과 과정에서 개념은 통일되지 않잖아. 그냥 그대로 보면 되지. 어떤 사람은 비경쟁적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불경쟁적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무경쟁적이라 한 것이지. 그걸 이 개념은 참이고 저 개념은 거짓이고, 그게 조금 전에 했던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나는 진리만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지. 개념은 진리가 아닌데. 근데 왜 여기서 진리를 찾고 있어? 그렇지 않아? 한자에서 안일 비와 이 불자에 대한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더라고. 어감의 차이가 없냐 그러니까 어감의 차이가 없대요. 이해가 가?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전부를 다 넓은 범주에서 비경쟁적이라 합니다. 근데 이 비경쟁적이 현상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현상이 있는 거야. 뭔가 구분해야 돼.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써야 돼. 뜻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같은 뜻 다른 글자를 쓴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참이다, 어느 것이 거짓이다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어? 이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비경쟁적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 현상에 대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 글자가 참이냐고 따져버리게 되면 말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학습을 할 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이제 좀 와닿아?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진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우리는 대화하는 자세부터 바꿔 알겠지. 앞으로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지, 내 말을 친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 선생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 선생마저 그런다라면 세상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 안 그래? 맞죠? 그 선생은 그래서 힘든 직업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데 최소한 나는 내 학생의 얘기는 들어주자. 알겠지? 그러면 나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한 명도 없는데 내 학생만큼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야. 나 하나. 그게 선생인 나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고의 전환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게 늘고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생기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서 주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하자면 받고 주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먼저 주자. 알겠지? 받는 것은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먼저 받고 주자.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면, 제가 결혼할 때도 저희 부모님 똑같은 범인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요. 누가 얼마 주더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방명록에 이거 숫자가 뭐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5만 원 받았을 때는 5만 원 줘야 된다 하시더라고.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지. 받은 만큼 주자인 것이지. 그런 행사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어? 응. 부주 하잖아, 부주. 부주는 받은 만큼 주잖아. 그렇지 말자. 알겠지? 내 여유가 되는 만큼 100%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우리 마누라도 그래요. 어, 지금 이제 내 나이 때가 되면 이제는 돌도 이제 웬만큼 없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가야 된단 말이지. 우리 밑에 동생들이나 그럼 가면 먼저 뭐를 묻느냐면, 걔는 우리 애 돌 때 얼마 줬냐고 물어. 왜? 걔가 5만 원 줬으면 나도 5만 원 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 후배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 그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것과 혹은 계산에 대한 것이 공부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학원 나올 때 처음 묻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어디가 출제 빈도가 높으냐는 것이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는 것이지. 속마음은 나는 출제가 빈도가 높고 문제 나올 것만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미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공부야? 그럼 장사하는 거지. 알겠죠? 그 생각이 내가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지. 그 생각은 버려야 알겠지. 이처럼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뀝니다. 계속 바뀐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것도 내가 생물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걸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현재의 생물에 대한 관점인 것이죠. 지금은 생물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고전적인 어떤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은 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진화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이지. 뒤에서 또 할 것입니다. 알겠지? 지금은 편하게 들어보자. 그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간과하고 지나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대사는 무엇을 대사라 하지? 그 생물은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사하는 것이 생물입니다. 대사하는 존재가 생물이다. 근데 내가 대사를 수행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체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지. 이게 문제인 것이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해지려면 나와 내 자식의 삶을 같은 삶으로 보면 나는 영원할 수 있다가 된 것이지. 이제 왜 이게 들어간지 이해가 되겠죠? 되겠어? 근데 그래도 영원할 수 없다는 얘기지.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진화가 필요한 것이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만 살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를 뭐지 계속 그 존속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유전에 대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것을 그래서 물려줘서 얘가 나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에 맞추어서 나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화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생물은 대사와 유전과 진화에 대한 능력을 가져야지만 이제 생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중에서 핵심은 뭐라고? 대사가 되는 거야. 이 대사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사는 뭐냐는 것이지. 뭐를 대사라 그래?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생물은 대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대사를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가 진행이 안 돼 버린 것이지. 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가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어? 화학 반응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아? 계속 한번 연습을 좀 해봐. 자,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 제 수업은 들었는데 뭐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강의장이든 어떤 강연이든 가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가 잘못된 것이지 강연하는 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고등학생들처럼 중요한 것은 빨간색 칠해주고 형광펜 끄라 그러고 그건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하는 것이지. 이해가 가? 이 문장에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뭐를 지금 강조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가 잘못된 것이지 이전에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 제대로 된 학습을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우리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피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알겠지? 내가 받은 피해를 답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선생이 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잖아. 이 문장의 반대말이 뭐야? 그치?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 아니야? 그잖아.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대조적인 문장은 뭐가 돼?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은 뭐를 가지고 구분한다고? 화학 반응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얘기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뭘 것 같아? 그지? 효소인 것이지, 효소. 이해가 됐어? 효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존재가 뭐란 얘기야? 생물이란 얘기야. 얼마나 쉬워. 이게 생물인 것입니다. 단지 효소만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닌 것이지. 근데 바이러스도 효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왜? 효소는 가지고 있는데 화학 반응은 안 일어나. 그지? 그래서 이제 효소는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왜? 바이러스가 생물체인 세포 내에 들어오게 되면 지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작동을 해버리잖아. 생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근데 생체 밖에서는 효소가 작동을 못 하잖아. 따라서 얘는 생물이 아닌 것이지. 그 생물에 대한 특징도 가지고 있고 생물이 아닌 것에 대한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죠? 즉 내가 시약상에서 사는 효소에 대한 등재되어 있는 이 용액은 뭐가 아니란 얘기야. 생물이 아니란 얘기지. 효소가 생물인 것이 아니고 효소의 체제를 이용을 해서 현재 화학 반응이 수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뭐란 얘기야. 생물이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러면 효소가 개입되는 화학 반응과 효소가 개입되지 않는 화학 반응의 차이점은 속도. 효소는 속도만 바꾸잖아. 그지? 그 이외에 없어. 효소는 속도야, 속도. 그지 않아? 그 효소는 속도. 즉, 빠르다, 생물. 느리다, 비생물인 거지. 왜 빠르다?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겠어, 이제? 그 말은 생물적 의미를 가지는 화학 반응은 필히 무엇이 개입되어야만 돼? 그지? 효소가 개입되어야만 돼. 아, 그래. 미처 인식하지 못한 걸 빨리 인식을 하라고. 그래서 제발 이제부터 질문을 할 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의미 있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에 의미 있는 반응은 무엇만 의미가 있다고? 효소가 개입되는 반응만 나는 의미가 있다고. 효소가 개입되지 않는 화학 반응은 생물학에서는 배제한다고.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한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의미 있는 문장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인데 와가지고 전혀 의미 없는 문장들을 계속 주절대고 있어요. 내가 심각하게 친구에게 권하지 않아? 한번 상담받아 보라고? 말은 내뱉는다 해서 무조건 말이 아닌 것이지. 이제 정리가 됐어? 생물에서 대전제는 뭐라고? 알겠지? 생체 내가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생물이라고 한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효소. 효소가 개입되지 않은 화학 반응은 의미 없어. 알겠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개입되는 반응이 일어나느냐 효소가 개입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실제 반응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이게 구분되어야만 돼. 실제 반응은 세포에서 다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아? 감이 안 와? 그 화학을 좀 하면 좀 좋은데. 근데 너무 화학적으로 치우쳐도 안 될 분들은 화학을 아예 몰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것이 생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이게 된단 말이지. 이 반응은 효소가 개입이 되든 효소가 개입이 되지 않든 다 일어납니다. 효소가 개입되지 않고 일어나는 반응은 효소가 개입이 되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발 학교 가가지고 효소는 자연 상태에서 불가능한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엉터리 강요하지 마라. 응? 응. 효소는 단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이 얼마만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효소인 것입니다. 이게 촉매가 하는 역할인 것이지 촉매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긴 이 반응은 다 일어난단 말이지. 근데 나는 간에서만 일어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간에만 뭐가 있더라고. 이것에 대한 효소가 있더란 얘기지. 됐어 이제? 이게 생물에 대한 거야. 알겠지? 생물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존재인데 효소가 개입되는 화학 반응으로 구성된 것이 생물이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개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 세포에 어떤 A라고 하는 효소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생각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뭐지? 관찰 사실이야. 이게 화학과 생물학의 차이점이야. 생물은 모든 화학은 모든 화학 반응을 중심으로 원리를 이해를 하고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화학인 것이기 때문에 법칙을 알고 있고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얘기하자고? 그렇지, 효소가 개입되는 화학 반응만 얘기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소가 개입되는 화학 반응은 관찰해야 아는 것이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제발 그래서 뭔가를 사고해가지고 이끌어내지 말아 알겠지. 우리는 책에 기술되어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대전제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모든 화학 반응에 대해서 효소가 언급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알겠지? 왜? 이미 우리는 약속했기 때문에. 무엇을? 효소가 개입되는 화학 반응만 얘기하자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만약에 신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지? 그 신장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효소가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제? 오로니틴 회로는 간에 있다. 신장에는 없다. 무슨 말이지? 그지? 오로니틴 회로에 대한 효소가 간에는 생성이 되는데 신장에는 생성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생물학에 대한 것은 생체 내 조건 알겠지? 그 무한이 아니고 유한의 존재인 거야 알겠지? 유한에 대한 축. 그러니까 열린 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닫힌 축을 쓰더란 얘기지. 또 하나가 뭐라고? 내가 다루는 의미 있는 반응은 전부 누가 개입되어야만 된다고? 그렇지? 효소가 개입되어야만 돼.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 효소가 개입되지 않는 반응인데 의미가 있는 반응이 있어. 이게 CO2가 물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 이 반응도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세포 외 조건에서만 가지는 것이지 세포 내 조건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이해가 갔어? 이게 이제 아니 효소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뭐라 하지? 탄산탈수 효소. 그렇지? 탄산탈수 효소. 그 탄산탈수 효소가 개입되는 화학 반응만 세포 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근데 세포가 아닌 곳에서는 탄산탈수 효소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혈장에서 일어나는 것. 혈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탄산탈수 효소가 개입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하게 취급한다고.
착각하지 마. 이게 세포에서가 아니라 어디? 세포 밖에 써야 알겠지? 그래서 유일하게 얘만 효소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 이외의 어떤 화학 반응도 효소가 개입되지 않은 화학 반응은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3페이지에 보게 되면 3페이지에 여기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여기서 보게 되면 지워버렸네. 이제 이 분자가 모여가지고 세포 소기관이 되고 세포 소기관이 모여가지고 세포가 되게 되면 체제가 복잡해질 때 예를 들어서 세포 소기관이 A, B, C의 세 분자로 구성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세포 소기관이 A에 대한 특징 플러스 B에 대한 특징 플러스 C에 대한 특징이 아니고 뭐가 더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단위를 만들게 되면 이 큰 단위는 작은 단위들에 대한 단순한 집합이 아니고 이 집합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될 때 이게 이제 상위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체제가 더 이제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기능적인 것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룰 때는 시스템에 대한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 하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것을 동시에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 쪼개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근데 그 쪼개가지고 생각했었을 때 그 쪼개진 것은 전부 다 합한다 하더라도 전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나 그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쪼갰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졌을 때 어떤 현상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은 이제 언제 하느냐면 내가 생물적 요소들을 많이 알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리를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하고 외울지 모르겠지만 생물은 외우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 되겠어? 그 생물은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것들을 먼저 다 주워 담고 난 다음에 이들을 가지고 내가 끼워 맞췄을 때 이게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는 얘기지. 제발 공부하는 방법에서 이해를 먼저 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새로운 것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잊어버리지 말자. 대사에 대한 주체가 효소가 되게 되면, 즉 생체에서 일을 하는 주된 존재, 효소에 대한 주된 것이 단백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때 실제 일을 하는 주체가 단백질이더라. 이 단백질을 중심으로 이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생화학이 된 것이지. 이해가 되겠어? 근데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DNA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의 기능적인 영역을 뭐라 불러? 유전자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명 현상을 다루는 것을 분자 유전학이라 한 것입니다. 분자 유전학이나 생화학이나 결국은 내가 유전자를 가지고 생명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단백질을 거쳐야 되지. 근데 단백질을 다루려면 단백질에 대한 근원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분자생물학 책이든 생화학 책이든 기술되어 내용은 똑같지 않아? 대신 주어만 다르지 않아? 생화학의 주어는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분자생물학의 주어는 유전자가 되는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근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 창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즉 하나의 유전자에 대한 기능도 중요한데 이 유전자가 모이게 되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더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 현상을 이해를 할 때 유전자 하나하나에 대한 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집합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유전자들의 집합을 뭐라 불러? 게놈이라 하지 않아? 게놈. 진과 크로모솜의 합성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한 제네틱스가 아니라 지노믹스로 발전한 것이지.
제네틱스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발전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제네틱스를 기반으로 지노믹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프로테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다루어지는 것들, 이게 이제 생화학이라면 생화학적인 것은 이미 이제 많이 밝혀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 유전자의 집합체를 게놈이라 하듯이 프로테인의 집합체를 뭐라 불러? 프로테옴이라 하죠. 지금은 생화학의 시대가 아니라 프로테오믹스의 시대인 것이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백질 개개에 대한 성질들은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시스템화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생물학에 대한 것이다. 되겠어?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얘기들은 그냥 편하게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1장에 대한 것은 이렇게 끝내고 나머지는 각자가 보도록 하고,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교육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 아닌가? 나중에 양 선생이 강의를 잘 할 것이니까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2장 가도록 하자.